수행평가를 잘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라는 것은 오늘은 우리 중학교 수행평가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미리 초등학생 때 또 더 어려서 유치원 시기부터 계속 연습을 해서 결국 중학교 시기에 꽃을 피우면 수행평가는 정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태도의 차이잖아요. 물론 수행평가가 변별력이 크게 있지 않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요. 사실 수행평가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 100점 주고 그렇진 않거든요. 자, 이 키워드 단어가 무엇인지 어떤 핵심 역량을 기르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가 교육 육아 책 정보는 어디 아침 세네 에듀체리. 중학교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예요. 집에 가서 과제물을 해오고 또 미리미리 내가 작성을 해두고 이게 별로 통하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 내에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들이 과제를 완수해야 하고요. 그것이 발표 형태든 뭐 글쓰기든 그림 그리기든 다양한 형태로서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과제를 그 시간 내에 완수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식입니다. 그 시간을 1시간을 주기도 하고 또 2시간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업 플로우대로 단계가 있을 뿐이지만 학교 안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대전제 원칙으로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역량을 길러야 하는데요. 바로 과제 집착력입니다. 말 그대로 과제에 얼마나 집착해서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지 애살이 있다 없다. 이게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이걸 끝까지 해내겠어 라는 그런 의욕이 있는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대체적으로 잘 받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잘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제 집착력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의 예를 단적으로 살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수행평가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좀 덜, 수행평가라고 하면 바로 점수와 직결되니까 조금 더 제가 루즈하게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사생대회,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시화 그리기 대회 이런 백일장 이런 다양한 교내 행사들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바로 성적에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이런 것들이 상장을 받고 나름대로의 어떤 플러스 요인들이 있겠지만 점수와 직결되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성적을 신경 쓰는 학생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과제 집착력이 있으면서 성적을 잘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 과제를 정말 끝까지 해내려고 최선을 다해요.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주어진 그림 그리기 과제를 그 수업 시간 40분, 45분 시간 동안 정말 끝까지 붙들고 있고요. 그림 그리기 하나, 색칠 하나까지도 정말 정성스럽게 해서 거의 시간을 타이트하게 끝까지 풀었습니다. 또 글짓기를 예로 들면 몇 번이고 글을 고쳐 쓰기도 하고요. 또 뭐 과학 실험 탐구 대회 이런 탐구 대회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과제를 제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친구들은 성적은 잘 받고 싶은데 성적만 잘 받고 싶지 과제 집착력은 그다지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좀 라이브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성적 잘 받으면 장땡. 하지만 성적 잘 받지 않는 활동들,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활동들에는 그다지 큰 의욕이 없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은 뭐 학교 내의 다양한 행사들에서 크게 의욕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그림 그리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그쪽으로 진학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대회, 교내 사생 대회 이런 활동들이나 아니면 미술 시간에 수행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그냥 자유창작물,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뭐 60분이 주어졌으면 나는 40분 만에 끝내고 20분은 논다 뭐 이런 마인드로 임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태도의 차이잖아요. 성적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최선을 다하는 부류가 있고 누군가는 난 성적에 들어가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라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과제 집착력이 있고 또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태도가 좀 열정적인 친구들은 수행평가를 잘 받습니다. 물론 수행평가가 변별력이 크게 있지 않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요. 사실 수행평가 그렇다고 선생님이 다 100점 주고 그렇진 않거든요. 누군가는 100점을 주고 누군가는 100점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들에 충족을 하려면 우선은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것을 잘 완수해내야겠다라는 좀 그런 애살, 의욕,
욕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제 집착력은 내가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중학교에 들어와서 길러야지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례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중에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과제를 여러 가지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그 겹겹이 쌓은 그 과제들을 한꺼번에 점수화해서 점수를 주는 과목도 있을 수 있고, 또 크게 몇 가지의 과제를 수행해서 그 몇 가지의 과제를 결과물로 제출하는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챙겨서 꼼꼼하게 다 수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 그런 것들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미리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과목마다 정말 다양한 수행평가들을 다 챙겨가면서 내가 점수 기준을 다 맞춰가면서 꼼꼼하게 수행평가를 챙기는 학생들은 평상시에 성적과 관련 없이 어떤 일을 끝까지 마치려고 하는 그런 의욕, 욕심, 그런 경험들이 미리 쌓여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적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런 학생들이 참 교사 입장에선 예쁘더라고요. 분명히 1시간의 수행평가 과제를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일찍 과제를 끝내고, 또 제가 얼핏 이렇게 둘러보니까 대충 기준도 다 만족하고 잘 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척 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학생의 결과물을. 그래서 오케이, 점수 잘 받겠구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은 60분인데 이 학생은 40분에 미리 다 끝내고 20분은 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결과물을 보면 성적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행평가 기준에 조금 부합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보여요. 하지만 끝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풀로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다 못했어요. 시간 좀 더 주세요. 선생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점수를 더 줄 수는 당연히 없죠. 시간을 더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예뻐 보이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학생은 상대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의 학생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과제 집착력이 없는데 포기가 빠른 학생들의 유형입니다. 특히나 좀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직까지 그 교과목의 어떤 성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과제를 받았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어 수행평가에서 뭐 작문 시험이다. 그럼 좀 어려워서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그럼 미리 포기하고 좀 엎드리는 친구들이 과제 집착력이 없는 친구들의 유형에 속하겠죠.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고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자신감 부족과 생활의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심각한 유형의 친구들인데요. 뭐 성적이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고 학생들마다 누군가는 공부를 잘하고 누군가는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타고난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고요. 공부를 다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에서 그 태도만 잘 길러놔도 나중에 무슨 일을 하든 이 학생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거나 혹은 무기력을 많이 학습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참 안타깝고 이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 과제 집착력이 부족하고 포기가 빠른 학생들,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 과제 전반에 대해서 이런 친구들이 가장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과제 집착력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들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공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자, 공부에 관해서라면 공부는 양적인 공부가 쌓여야 그것이 질적인 공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과제 집착력이 좀 부족한 친구다, 의욕이 좀 떨어지는 친구다라고 하면 사실 공부하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공부 시간, 아이들이 평상시에 공부나 어떤 과제 활동 이런 것에 쏟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하루의 공부량을 아이가 조금은 힘들어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도전의식을 가지고 성취를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도전적인 공부 시간을 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30분은 거뜬히 앉아있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순공 시간을 1시간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애가 힘들어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걸 연습을 하면 이 아이는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아이가 30분밖에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늘 30분만 공부를 시킨다면 그 아이는 당분간 30분밖에 앉아있지 못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가능성을 미리 연습시킨다는 관점에서 순공 시간을, 순수한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과제 집착력을 늘리는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공부할 계획을 작성을 미리 하고 그것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공부 계획표 작성이 도움이 됩니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은 사실 기록에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내가 오늘 공부하는 양을 기록하고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연습을 꼭 시켜주시기를 학습 플래너 연령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 팁은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험은 끝까지 푸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해서 문제집을 덮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문제를 다 풀었지만 보고 또 보고 두세 번 체크하면서 시험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생님이 자 이제 그만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혹시 틀린 것은 없는지 실수는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시험이다. 이 문제를 다 푸는 게 시험이 아니라 너가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시험의 가장 좋은 태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아, 정말 시험은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학습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한 번만에 들을까요, 애들이?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렸을 때부터 뭐 색칠 공부든 글쓰기든 일기쓰기든 끝까지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요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는 우리가 딴짓을 하지 않고 이것에 오로지 집중을 한다. 이런 태도를 길러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과제 집착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것을 집에서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에 관한 몇 가지 팁들도 나누어 드렸어요. 이 과제 집착력이 전 정말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부모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살면서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잖아요. 뭐든지 끝까지 노력하고 쟁취해서 뭔가를 어렵게 얻어나만 하는 것들이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비단 성적뿐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난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은 반드시 어떠한 노력을 수반해. 난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야. 그런 성취의 마인드, 성장 마인드, 그리고 과제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기르면서 우리 인공지능 시대, 격변하는 이러한 시대에도 너무나 중요한 스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